사람들은 말이죠, 설득당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웃고 떠들고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공감을 하게 되죠. 파토스, 이것은 말이죠, 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성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에 이은 파토스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파토스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에토스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봄 학기 초 직전까지 좀 계획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만 파토스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개강이 내일 모레니까요. 어쨌거나 아리스토텔레스 설득의 3요소 가운데 핵심적인 정리,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 대한 이야기를 곧 마무리 짓도록 하죠. 파토스, 이것은 말이죠, 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고스가 이성, 파토스 감성, 로고스, 파토스에 이은 에토스가 품성,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성적이란 얘기는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feeling,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지컬한 생각보단 말이죠, 공감할 수 있는 여지의 그 폭이 훨씬 더 큰 분야이기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설득의 3대 요소 가운데 말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에토스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로고스, 이성의 정신 말이죠. 근거가 있는 이야기, 기록을 통한 사람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감성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은, 감성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감성이라는 영역에서 오디언스, 청자의 그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 화자의 중요성보다 훨씬 더 크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청중으로 인한 신뢰는 화자의 말에 청중이 어떤 감정을 지니게 되었을 때에 생긴다. 괴로우나 기쁘냐에 따라, 또는 좋아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따라 우리 판단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보다 중요한 그 말을 듣는 사람, 화자보다 중요한 청자의 중요성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파토스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것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비로소 소통의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라는 것입니다. 히켓 넝크라고 얘기를 하죠, 라틴어에서.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보면은 그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기하잖아요. Carpe diem,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의 사람들도 무엇을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그러한 공감의 정서가 바로 파토스에 묻어 나올 수가 있을 때 비로소 설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이죠, 설득당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웃고 떠들고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공감을 하게 되죠. 이 공감의 정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러니까 그 서로가 연민을 느끼는 심퍼시, 연민을 느끼는 감정의 파동이 전달이 되어질 때 비로소 공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을 설득시킨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논리적인 내용, 팩트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 논리적인 내용 컨텐츠가 담고 있는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을 하느냐라는 그러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파토스는 이모션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원인, 이유를 대는 리즌이 있다면은 파토스는 가치, value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evidence, 증거를 제시하는 로고스에 비해서 파토스는 스토리텔링,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하는 것이냐,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 로고스라면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파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로고스는 팩트를 중요시하고요. 파토스는 영상, 그 전달하는 내용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으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성의 정서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듣는 내용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질 때 최대치로 올라가게 되죠.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Seeing is believing 이잖아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미디어에서는 바로 인쇄 매체보다는 영상의 매체가 그래서 훨씬 더 파토스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을 때 사람들은 보다 분명하게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이미지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복잡한 그런 수사를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지죠. 예를 들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영국이 나치의 공습을 받았을 때 아주 간단한 그런 유명한 문장이 있잖아요. Keep calm and carry on.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조용히 있되 각자가 영역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하십시오 라는 정도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국민들이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나치에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종전이 이루어지면서 나치는 패배하고 말았죠. 얼마나 감성적인 내용으로 전달이 되느냐, 이 부분은 짧은 말 안에 듣는 사람이 영상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탁 떠올릴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지의 난정서에 보면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무리에 술잔을 떠내 보내면서 그 술을 받아 마시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처럼 좋은 시기가 비단 오늘만 있었겠느냐, 과거에도 있었을 텐데 내가 오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아마도 미래에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공감의 정서라는 것은 지금도 과거와 미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달라지고 세태도 변하겠지만 감회를 일으키게 되는 이치는 서로가 같을 것이니 후세에 이 시들을 읽는 사람들 또한 분명 감회가 있으리라. 이 공감의 정서야말로 파토스가 밑바탕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옛날 사람들이 그랬듯이 지금 나 역시 그러하고 나와 같이 미래의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공감의 정서입니다. Nothing lasts forever 라고 그러잖아. 영원한 것은 없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이 행복이, 충만함이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 17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상의 이미지는 말이죠, 글로 표현된 것이나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듣는 사람의 공감의 정서를 두들긴다면은 그 열리는 공감의 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확실한 공감의 정서, 이미지를 그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지의 난정서에 보면은요, 그 난정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로고스의 기록,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시를 짓고 음풍농월하면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이 같은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라는 파토스적인 정서,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왕희지라는 에토스,
이것이 결합이 되어져서 17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 통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고스로 만든 뗏목을 타고 화자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상대가 있는 파토스의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이미지, 이것이 바로 로고스와 파토스를 연상할 때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고스는 나, 파토스는 너. 자, 이것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펼쳐져 나갈 것인가? 앞으로 에토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되면 글이 됩니다. 글이 되면 말이 됩니다.